안녕하세요. 문학쌤 서미선입니다. 서정갈래의 메인 현대시. 그러나 우린 백석의 흰바람벽에 있어를 배우면서 이미 현대시 하나를 배웠습니다. 1930년대 백석에 이어서 문학에서 집중 탐구할 시인은 1960년대 김수영입니다.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는 작품 자체, 두 번째는 시인의 다른 시 2편, 눈, 폭포, 그리고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를 공부합니다. 옆에 싱그러운 플립 사진 띄워놨는데요. 무슨 시를 썼을까? 바로 들어갑니다. 워크북 54쪽. 오늘의 학습 목표는 풀을 읽고 하나의 작품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입니다. 작품 감상? 바로 이 그림이 생각나죠? 그렇죠. 작품 자체를 읽되 작가, 독자, 세계, 상호 텍스트도 로 넓혀서 읽는 거다. 독자 측면에서 다양한 해석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게 제멋대로 해석 지나치면 오독, 잘못 읽는 거, 오독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작품을 섬세하게 감상하는 게 첫 번째죠. 그렇다면 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익숙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노래하고 있는가, 여기서 주제가 되는 거 중에서 백석이 안타까움, 그리움 이런 정서를 김소월이 전달했다면 그 1960년대 김수영은 어떤 그 관념, 깨달음, 인식, 성찰 뭐 이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바로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워크북에 오자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바꿔 고쳐보세요. 1년, 힌트 1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눠주는 워크북, 여긴 제대로입니다. 일단 첫 번째 소리내어 읽고요. 조금씩 뭐가 달라졌나 그걸 섬세하게 알아채는 게 중요한 시입니다. 쌤이 시는 마른 미역 불리기라고 얘기했죠. 워크북 질문에 날개 질문 달아가면서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쌤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이렇게 1년, 2년, 3년으로 된 시인데요. 일단 첫 번째 1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맨 위에다가 풀을 읽고 하나의 작품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적어봅시다. 첫 번째, 이 시에서 지금 화자는 드러나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화자는 지금 무엇을 관찰하고 있어요? 그렇죠. 풀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풀의 행동이라고 쌤이 했는데 풀이 눕고 울고 다시 울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1년 잘못된 건 뭐예요? 다시 울었다가 아니라 다시 누웠다로 고쳐보세요. 그렇죠. 1년 이해가 됐어? 그 다음 2년 이 시에서 풀과 대립하는 시어가 하나 있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풀에 대해서 바람은 동풍이기도 하고 비를 몰아오는 바람이니까 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풀과 바람 그 다음 그렇죠. 학습활동 3번 문제 1년과 비교하여 2년에서 풀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렇죠. 1년에 눕는다, 울었다 라면 2년은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특정한 부사어의 사용으로 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3년은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죠.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1년과 같은 것 같은데 주어는 풀뿌리가 근데 서술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되게 풀과 바람의 관계에서 그렇죠. 바람에 밀리는 줄 알았더니 바람보다 먼저 되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의연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풀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지만 그래도
풀은 바람에 맞서서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고 뭐 이런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학습활동으로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한 거 빠르게 하고 넘어갑시다. 화자는 지금 그렇죠. 들판에서 풀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학습활동 2번. 풀의 행위를 나타내는 시어 4개를 찾아봐라. 눕는다, 일어난다, 울었다, 웃는다. 그렇죠. 이 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혹은 조금씩 변주되어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눕는다, 일어난다, 울었다, 웃는다는 서로 대비적인 서술어죠. 그렇죠. 눕는다, 울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약함, 수동적,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런 이미지라면 울었다에 대해서 웃는다, 눕는다에 대해서 일어난다, 강인함, 적극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람 앞에서 풀이 움직이는 모습이 각 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조금씩 그렇죠. 점층적으로 변주되고 있습니다. 1년 풀이 바람에 동풍이 부는 대로 풀은 눕고 운다면 2년은 풀은 바람보다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죠. 3년은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죠. 그런데 날이 흐리면 다시 뿌리까지 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밑에 풀과 바람의 속성, 풀은 끈질긴 생명력, 바람에 흔들리다가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존재라면 바람은 비를 몰고 오며 풀에게 외부적인 힘을 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과 바람의 관계. 학습활동 3번. 이건 좀 중요합니다. 이 시는 풀과 바람, 풀은 바람에 대응해서 조금씩 적극적으로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먼저 웃고.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은 첫 번째, 대비되는 시어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되고 있다. 풀과 바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어의 반복과 점층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1년, 2년, 3년. 자연물을 의인화해서 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풀의 속성, 그렇죠? 풀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활용하여, 그렇죠? 대응되는 구절,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풀의 그 표현상의 특징이 중요한데 통째로 외워버릴까요? 네. 자, 전체 시의 흐름 다시 봅시다. 1년. 풀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모습이었지만 능동적 태도로 바뀌면서 3년에서는 강인한 생명력, 의연한 모습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워크북 55쪽에서는 이미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도 다 줬어. 너무 쉽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1년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모습, 2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 3년 그것이 점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여러 번 했습니다. 2번 다음 풀과 관련된 단어들의 사전적 정의이다. 풀, 초본, 민초, 백성을 질긴 생명을 가진 잡초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그렇죠. 민초의 초가 풀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레스 이런 식물이 아니라 어떤 민중 이렇게 일어나고 웃고 이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발상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부의 벼라고 하는 시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 더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은 사랑,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벼를 재배해서 가을에 추수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거를 그렇죠. 벼를 뭐에 비유했어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중, 풀하고 비슷한 이미지죠. 그렇죠. 풀과 벼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며 꼭 풀을 민중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작품 안에서 근거를 갖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김수영의 풀을 읽으면서 민중을 떠올리는 것은 김수영의 삶, 김수영이 쓴 글, 김수영이 쓴 글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해 4월 김수영 1, 2부 지식채널 두 편 짤막한 거 보여줬는데요. 이걸 보면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4.19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민중이라고 해석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 한 걸음 더. 선생님 김수영을 읽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부제가 자유와 사랑, 자기 반성과 혁명 정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김수영의 시들을 전부 다 해설한 책인데 그 중에서 풀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 시 눕고 드디어 울었다. 1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풀은 날이 흐르고 바람이 불어 드디어 울게 된다. 왜 드디어란 말 썼을까? 비와 동풍은 풀을 눕게 하고 울게 한다는 점에서 풀과 대립되는 어떤 부정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동풍은 전통적으로 봄바람, 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풀을 살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풀과 바람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바람에 의해 풀이 눕게 되었다는 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일단 1년,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드디어 울었다. 그렇죠. 그리고 2연. 2연에서는 바람과 풀의 관계가 역전되죠. 1년에서 날이 흐리고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붙겨 눕게 되는 수동적인 풀이 2연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바람보다 더 빨리 특정 부사어를 사용해서 더 빨리 눕거나 더 먼저 일어나죠. 더 먼저와 같은 이런 부사어, 수식으로 강조되는 풀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풀이 바람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을까? 그거는 풀이 스스로 움직이려는 주체일 때만 가능하죠. 그러니까 즉 풀을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할 때 풀은 바람을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그렇죠. 맨 마지막 풀은 가장 낮은 곳, 발밑까지 눕는다 라고 나왔지만 2연에서 풀이 바람보다 앞서는 능동성이 강조되었다면 3년에서는 늦게 시작해도 먼저 울고 먼저 끝내는 속도감, 바람을 앞서는 역동성이 두드러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풀은 움직이는 건 바람이니까 바람보다 빠를 수는 없지만 풀이 바람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은 울었다가 아니라 웃는다, 웃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더 깊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책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4번, 활동 4, 교과서 활동 4번에서는 이 작품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관점 1, 관점 2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좀 더 정리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한번 해볼까요? 관점 1. 관점 1은 풀이 창작된 시기는 독재의 폭력과 억압에 맞섰던 4.19 혁명이 발발하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요구가 분출되던 때다. 풀은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김수영의 시에서 4.19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바람은 풀을 억누르지만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먼저 웃는다 생각하면 풀은 강인한 생명을 지닌 민중, 그렇죠.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권력. 그런데 관점이 그런데 풀에는 절망에 이른 존재가 생명력을 찾는 과정이 담겨 있다. 자연물이 사랑의 단비를 통해 소생하는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풀은 그냥 생명 그 자체. 동풍은 단비를 몰아오는 바람, 풀을 자라게 하는 바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 배운 김수영의 풀,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삼각형 화자는 바람에 따라 변하는 풀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풀과 바람의 대립관계. 1년 눕는다 울었다에서부터 2년 3년 반복 전층적으로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먼저 일어나고 늦게 울어도 먼저 웃는다. 여전히 상황은 암울해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명력 있는 풀로 그려내고 있죠. 상징적이다. 풀,
의지적이다, 현실 참여적인 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우리가 아까 했습니다. 4가지 기억하세요. 자, 워크북 56쪽에 힘찬이 한번 그려놓고요. 선생님이 뭐라고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 요거. 사면 마지막 행의 다음에 풀은 어떤 상태가 될까? 자유롭게 상상하여 작성해보자. 풀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가정하고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상상해서 한번 써봅시다. 쓰기 위해서는 시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봐야 되겠죠? 쌤은 한 바퀴 돌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 풀 엮어 읽기로 김수영의 다른 시와 2편 시인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